저는 개인적으로 이케아를 아주 좋아합니다. 저렴한 가격에 비해 디자인이 좋은 가구나 생활용품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고생을 해야 하지만 잘 찾아보면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으로도 멋진 방을 꾸밀 수 있습니다. 제 방도 이케아의 가구들이나 소품들로 조금씩 꾸미다 보니 이케아 홈퍼니싱 아이디어에서 베스트에 선정되기도 했었는데요. 물론 사진과 현실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말이죠. 하지만 이렇게 방 전체를 꾸미는 것이 어렵다면 나만의 공간을 쉽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내 책상 위를 바꿔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충분히 저렴하면서도 보기에도 좋은 17개의 이케아 데스크 용품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개한 제품들을 이용해서 2가지의 데스크 셋업도 직접 구성해 보았습니다. 평소에 마음에 두고 있던 이케아 데스크 용품의 경험이나 가격은 좋지만 과연 실용성도 좋을지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최근 이케아 온라인몰이 정식으로 오픈을 하면서 작은 소품들은 온라인으로도 주문이 가능하게 되었죠. 특히 이케아 매장에 직접 오시기 힘든 분이라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양품생활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할 컨셉은 불꽃 같은 열정과 실용성을 겸비한 분들을 위한 데스크 셋업, 질풍노동 데스크입니다. 질풍노동 데스크에서 가장 먼저 소개할 제품은 4,900원 가격의 이케아 브레다 노트북 받침대입니다. 보통 노트북으로 책상 위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고개와 어깨가 앞으로 숙여지게 되죠. 그럼 저처럼 거북목이 될 가능성도 높은데요. 그렇지만 노트북 받침대가 있다면 좀 더 바른 자세가 가능해집니다. 노트북을 약 20도의 각도로 받쳐줘서 모니터를 보는 눈높이를 높여주기 때문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큰 사이즈의 잡지책이나 일반적인 사이즈의 책을 보기에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책상에서 뿐만 아니라 소파나 의자에서도 이 받침대는 아주 유용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소파에 앉아서 노트북을 올려놓으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뒤꿈치가 올라가곤 했는데요. 받침대를 이용하니 좀 더 자연스러운 자세로 작업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리고 받침대 아랫부분에는 이렇게 밀림 방지 고무 패드가 있습니다. 힘을 주면 좀 밀리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타이핑이나 작업을 할 때 노트북이 밀리지 않도록 생각보다 꽤 잘 잡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받침대의 문제는 이렇게 무거운 노트북을 가운데에 놓으면 아래로 미끄러지는 경우가 많다는 건데요. 도트 패턴으로 중간중간 표면을 거칠게 만들었음에도 미끄럼 방지 효과는 크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노트북을 열 때마다 손가락으로 살짝 들어야만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죠. 그래도 17인치까지 올려놓을 수 있는 넉넉한 크기와 약 660g의 가벼운 무게, 4,900원의 부담 없는 가격은 가벼운 작업을 위주로 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아이템이 될 것 같습니다. 브레다 노트북 받침대의 컬러는 블랙과 핫핑크 2가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제품은 9,900원의 가격에 3단 서랍형으로 되어 있는 도큐멘트 서류함입니다. 철제 메시 방식으로 되어 있는 심플한 디자인의 이 서류함은 생각보다 많은 양의 서류를 수납할 수 있는데요. 테스트를 해보니 일반적인 A4 용지 기준으로 아래 2칸은 각각 400장 이상, 맨 윗칸에는 700장까지도 수납이 가능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종이의 무게 때문에 최대 수량까지는 무리가 있으니 이보다 적게 수납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맨 윗칸이 오픈되어 있는 형태인 것은 꽤 좋은 점이었습니다. 이렇게 헤드폰이나 카메라 바디도 여유롭게 놓을 수 있는 높이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적은 힘으로도 서랍이 아주 부드럽게 슬라이드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치명적인 단점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서랍에 스토퍼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서류함을 들어서 조금만 앞으로 기울여도 모든 서랍이 순식간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물론 실제 이 제품은 손잡이를 들었을 때 무게중심이 뒤로 가게끔 설계가 되어 있어서 이런 일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서랍을 뺄 때는 약간의 힘 조절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심플하고 실용적인 디자인에 저렴한 가격이 충분히 만족스러웠습니다. 도큐멘트 서류함의 컬러는 화이트와 실버 2가지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제품은 7,900원의 도큐멘트 파일 꽂이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도큐멘트 서류함과 같은 시리즈의 제품인데요. 역시 철제 메쉬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서 내용물을 얼핏 확인할 수 있는 실용성과 깔끔하면서도 견고한 외관을 갖춘 파일 꽂이입니다. 이 제품의 특징은 하단에 구멍이 있어서 이렇게 파일 꽂이를 끌어당기기가 꽤 편리하다는 것이죠. 게다가 바닥에는 스크래치 방지 패드가 부착되어 있어서 끌어당길 때도 이렇게 책상 표면에 손상이 가지 않습니다.
쓰지 않을 때는 겹쳐서 보관할 수도 있고요. 사용하면서 정말 괜찮은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단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파일 꽂이는 두 개가 한 세트인데 자세히 보니 두 개의 사이즈가 살짝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미관상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그것보다 작은 사이즈의 파일 꽂이는 서류 봉투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물론 다른 큰 사이즈의 파일 꽂이는 무리 없이 잘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아쉬운 점만 제외한다면 사용하기에 꽤 좋은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틸 재질임에도 두 개에 7,9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도 큰 장점이고요. 도큐멘트 파일 꽂이도 화이트와 실버 두 가지 컬러가 있습니다. 네 번째 제품은 2,900원이라는 놀라운 가격의 클로키스 시계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시계뿐만 아니라 온도계, 알람, 타이머 기능까지 되는 올인원 디지털 시계입니다. 저렴한 가격만큼이나 사용 방법 또한 놀라운데요. 평소에는 시계로 보고 있다가 이렇게 온도계 모양의 방향으로 돌려주기만 하면 바로 온도계로 바뀌게 됩니다. 알람이나 타이머 기능도 마찬가지로 돌려주기만 하면 해당 기능으로 바꿀 수 있고요. 비록 디지털 시계지만 아날로그적인 재미도 있는 직관적인 제품입니다. 각 기능의 세팅도 어렵지 않은데요. 이렇게 제품 뒷면에 있는 버튼들을 이용하면 쉽게 세팅이 가능합니다. 저는 비록 뽑기에 실패해서 버튼의 프린트가 다 지워져 있었지만 말이죠. 그런데 이 제품을 쓰면서 가장 아쉬웠던 점은 버튼을 누르거나 시계를 돌릴 때마다 들리는 삑 소리를 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돌릴 때마다 잠깐 보이는 라이트도 따로 켜거나 끌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한밤에 시계를 확인하려면 삑 소리 한 번은 필수입니다. 클로키스 시계는 AAA 건전지 2개가 들어가고 온도계 기능은 다른 고가의 온도계의 성능과 거의 유사했습니다. 다섯 번째 제품은 2,900원의 도큐멘트 연필꽂이입니다. 스틸 재질의 이 연필꽂이는 앞서 보여드린 다른 도큐멘트 시리즈의 제품들처럼 아주 실용적인 제품입니다. 특히 이 바닥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인데요. 바닥 부분이 코팅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연필을 그어도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볼펜으로 그어도 잘 묻지 않는 수준이고 사인펜은 잘 묻지만 물티슈를 이용하면 쉽게 지울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제품 밑바닥에는 스크래치 방지 패드까지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상적인 사용에도 표면이 긁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렴한 가격이지만 두 개가 하나의 세트라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사이즈도 넉넉한 편이어서 다양한 사이즈의 문구류나 많은 양의 필기구들을 수납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컬러는 실버뿐만 아니라 화이트 컬러도 있는데 계속 품절이어서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화이트를 좋아하신다면 기회가 있을 때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제품은 29,900원의 포르소 작업등입니다. 저렴한 가격도 좋았지만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디자인이 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단의 받침대는 생각보다 꽤 무게감이 있어서 조명 전체를 안정적으로 받쳐주었는데요. 무게감은 있지만 밑바닥 부분이 부드러운 쿠션 같은 재질로 되어 있어서 책상에서 움직이더라도 역시 바닥이 긁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명의 방향이나 위치를 조정하는 것도 꽤 만족스러운 수준이었습니다. 좌우로 움직이거나 앞뒤로 회전하거나 헤드 부분을 돌리는 것 모두 자유롭게 충분히 조정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구였습니다. 포르소 작업등은 전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따로 구매를 해야 하는데요. 제가 구매한 이케아 류에트 전구는 200루멘 밝기의 LED 제품인데도 생각보다 밝지 않았습니다. 아마 류에트 전구 중에서 불투명한 제품을 선택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빛은 확실히 부드럽지만 단독으로 쓰기에는 조금 어두웠습니다. 다음 콘텐츠에 소개할 100루멘 밝기의 작업등보다도 말이죠. 포르소 작업등을 구매하실 때는 꼭 조명의 밝기를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르소 작업등의 다양한 컬러는 실제 매장에서 고르기 어려웠을 만큼 정말 예뻤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니켈 도금된 컬러가 무척 마음에 들었지만 반사가 심하다는 단점도 있으니 작업등 용도로 구매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제품은 2,900원의 보트나 북엔드입니다. 이 제품은 저에게 있어서 애증의 제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일단 심플한 디자인과 북유럽스러운 컬러, 적당한 사이즈는 책상 위에 놓기에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두 개가 한 세트이기 때문에 가격도 괜찮았고요. 그런데 북엔드로서 좋다고 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제품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무게감 때문인데요. 워낙 가볍기 때문에 책이 밀려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리고 바닥을 보호하는 패드도 없습니다. 디자인적인 요소가 아니라면 1,000원짜리 다이소 제품이 좀 더 실용적일 수 있습니다. 물론 마감의 상태는 좋지 않지만 말이죠.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디자인을 중요시하는 분들에게는 보기 좋은 북엔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비해 마감도 훌륭하고 컬러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북엔드거든요. 그럼 이제까지 소개한 제품들로 데스크를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나오는 데스크는 가로 120cm, 깊이 75cm의 작은 사이즈입니다. 사실 저희 집 식탁인데요. 그럼 작은 업무용 데스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꾸민 데스크에 들인 비용은 전구까지 포함하여 총 68,2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업무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는 분들, 실용성과 가성비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소개한 제품들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이번 이케아 데스크 용품 콘텐츠는 분량 조절에 실패하여 두 편으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다음 데스크 셋업은 좀 더 감성적인 분위기를 선호하시거나 더욱 저렴하면서도 깔끔한 스타일의 데스크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새로운 제품들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이케아 사무용품을 구입할 예정이 있으시다면 꼭 다음 콘텐츠도 놓치지 마세요. 어쩌면 다음 콘텐츠까지 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더 마음에 들었던 제품도 있었거든요. 오늘 리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이케아 데스크 셋업 두 번째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품생활이었습니다.